결함 쪽 좀 볼게요. 일단 결함을 지시한 용어부터 좀 보시면 imperfection과 defect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말로 둘 다 뭐 약간 불완전한 거, 그다음에 결함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죠? 자, 모든 용접부는 imperfection을 가지고 있다. 용접부든 금속이든 이상 금속, 이상 용접부는 이제 뭐 내부 결함이나 불연속이 완전 무결한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때 뭐 금속 조직학이든 용접 야금하기 등에서 이상 금속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포스코는 현재 틀리든 어디서든 뭐 만든 모든 금속 제품들은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함이 합격 기준 밑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용접하고 나서에 만약에 결함이 있다고 봤을 때 이들이 적용되는 합격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디펙트가 된다. 그래서 리젝트로 판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용접 뭐 이제 용접사로서 혹은 뭐 검사원으로서 용접부를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특정한 합격 기준, acceptance criteria라고 합니다. 그죠? 그 기준에 만족하면 합격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발주처 스펙일 수도 있고 뭐 국제 코드 규격일 수도 있고 그죠? 자, 디펙트는 허용 불가한 imperfection으로 적용 기준에 따라서 제거 또는 수정, 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온 RT 사진은 엑스레이인데, 그죠? 무슨 결함이 보입니까? 크랙이 보이죠, 크랙. 자, 크랙은 합격 기준은 없어요. 제로입니다. 크랙은 허용 불가한 결함이에요. 그죠? 자, 크랙이 있어요. 크랙 주변에 응력이 무한대로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상상위에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 그래서 크랙은 톨러런스 같은 게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결함의 분류 체계인데 이거는 다양한 뭐 용접, 접합, 편남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교재에서 발췌를 했어요. 뭐 제조사 한결함, 뭐 사용사 한결함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저희 분류 기준 말고 이제 요 교재에서는 좀 중요한 결함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형상에 따라 위치에 따라 분류를 굳이 하자면 형상이 longitudinal, transverse, chevron, lamellar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위치에 따라서는 하즈, 우, 센터 라인에서, 그레이터에서, 퓨전 라인, 퓨전 존에서 혹은 모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모르시는 용어로 볼 수 있는 게 쉐브론 같은 거죠, 그죠? 미국의 쉐브론사가 아니라 이거는 갈매기예요, 갈매기. 그래서 갈매기 형상의 결함입니다. 용접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게 깊은 거예요, 깊은. 그죠? 갈매기 형상을 나타냅니다. 자, 우측 그림은 여기서 보시면 크랙들이 보여요. 크랙. 트랜스버스 크랙. 횡크랙이죠, 그죠? 자, 횡균열이 용접부 내에서 생겼어요. 자, 이 사진 카본 스틸입니다. 해상 풍력 자켓이야, 자켓. 자켓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다 파이프예요. 자, 이런 파이프 구조물에서 이 레그를 뜯어서 보면 전부 다 뭐 연결되어 있죠, 그죠? 파이프로. 자, 요 longitudinal circumferential 10이야. 자, 그림이 있죠, 그죠? 자켓에서 요 longitudinal, transverse circumferential 심에서 UT를 했더니 비드 탐사를 했더니 이렇게
흡사 손톱으로 찍어 누른 것 같은 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앵크랙이죠.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요 원인은 IP 미준수야. 자, IP 인터페이스 템플러처죠. 그죠? 인터페이스 템플러처.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용접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용접부가 있고 초층을 용접합니다. 그죠? 초층을 용접했어요. 초층을 용접하고 나면 열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열받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죠? 자, 두 번째 층을 용접을 합니다. 두 번째 층을 용접을 했어요. 뭐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그죠? 열받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열을 다 받고, 그죠? 열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을 용접해 볼까요? 감옥이죠, 그죠? 자, 열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열을 다 받아요. 자, 그럼 중첩된 부분 보이시죠? 그죠? 중첩된 부분, 중첩된 부분. 자, IP 미준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전 패스의 잔여 이별량이 후속 패스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원 패스에 뭐 1.5kJ/mm를 주는데, 그죠? 밀리미터당 1.5kJ 주게 돼 있는데, 여기 남아 있어요. 알파만큼, 그죠? 그럼 세컨드 패스에 내가 한 1.8kJ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기계적 성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남아 있어서, 그죠? IP를 미준수에서. 자, 이렇게 열을 중첩에서 과이별을 중첩에서 받으면, 그죠? 자, 열을 받으면 금속은 조직이 성장합니다. 특히 하즈부의 열 영향. 어디에? 하즈부의 브레인 그로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장을 해서 브레인 그로스 존이 커지는 거죠. 그죠? 커지는 거.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는 거죠. 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 떨어져요. 강도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주로 하즈부나 웰드메탈 중첩부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용접부지만 이전 패스의 하즈부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계속 인성이 떨어지고, 용접하면 수축 응력이 계속 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크랙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콜드 크랙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롱기튜디널 페어런스 메탈 모재에서 생긴 거, 웰드 메탈에 생긴 거, 자,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찢은 거, 그 다음에 라벨라 티어링, 그죠? 층상으로 찢어버리는 결함이라는 뜻이야. 층상으로 찢기는 균열. 자, 크랙을 보시면 크랙 여기서 보시면 롱기튜디널 루트 크랙 보이고 그죠? 트랜스버스 크랙이 보입니다. 자, 롱기튜디널성과 트랜스버스성은 원인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인 걸 보면 트랜스버스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거 좋은 균열이라고 하고 대부분 우리 카본 스틸에서 일어나는 크랙 균열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크랙이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 3개나 있어요. 3개의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생겨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교집합 중에 한 벤 다이어그램만 없애도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3개의 교집합이 생겨요.
첫 번째가 이제 인장 응력, 두 번째가 susceptible microstructure, 세 번째가 high hydrogen concentration, 높은 수소 집중도야. 그죠? 그런 데서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항목 강도 2분의 1 이상의 응력이 작용하고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과다 형성. 그 다음에 수소 함량이 대충 이 정도 높을 때 100g당 25mg. 그죠? 그럴 때 생기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콜드 크랙이 종류, 피쉬아이, 물고기 눈알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죠? 피쉬아이라고 하는데 요새 피쉬아이 보기 힘들어요. 그죠? 자재도 좋고 용접품도 잘 나오고 그죠? 자, 발생 기구를 보면, 자, 노치 응력 집중부에 경화 조직 큰 응력이 걸린다. 그래서 다축 응력장이 생긴다. 그래서 틈이 커지고 틈 주변에 수소 원자가 모여서 농도가 상승하고 임계치 이상이 되면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뭐 좀 어려운데. 자, 수소는 용접부에서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용접 재료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모재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H2O가 물이잖아요. 그죠? H 있어요. 헤리디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연유로든 수소가 모이스처한 엔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용접부로 들어가게 되면 수소는 높은 온도를 좋아해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온도별로. 자, 온도가 높아질 때 용접부에 있다가 온도가 서서히 식고 이제 하즙으로 퍼져나가요. 하즙으로 확산을 합니다. 확산하는데 자, 수소의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1번. 1번이라는 의미는 제일 조그마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막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틈 사이로.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틈으로 모여서 그놈들이 수소 분자화 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탄소와 결합해서 CH4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고 굉장히 조그만 놈인데 분자가 되거나 아니면 CH4 같은 화합물이 되거나 하면 부피가 확 커져요. 자, 제가 지금 100짜리 잠바를 입고 있어요. 제가 68kg입니다. 근데 제가 105kg까지 쪄버렸어요. 근데 옛날 옷이 맞을까요? 안 맞겠죠? 옛날 옷이 잘못하다 터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내 부피가 굉장히 팽창하지만 주변은 그대로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옷은 사이즈는 그대로니까. 그죠? 뭐가 작용합니까? 압력이 작용해요. 사이즈가 확 커지면서 주변에 압력을 작용시킵니다. 힘으로 밀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찢어집니다. 그게 잘 찢어지려면 약한 조직이 있으면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균열이고, 자, 수소가 확산한다 그랬죠? 확산. 서서히 확산하는 시간이 대충 24시간, 48시간 정도 걸려요. 다른 룰에서는 72시간까지도 제한을 합니다. 보통 24에서 48시간 정도 얘기해요. 48시간이 제일 많죠, 그죠? 48시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접을 쭉 하고, 괜찮네? 하고 집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떼운 거 보니까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delayed crack, 지연균열이라고도 합니다. 용접부에 횡방향으로 주로 발생하는 횡균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수소의 소스가 나오네요. 그죠? 진원, 어디서 수소가 기인했는가? moisture. 자, 흡습된 필러메탈, 슐링 가스,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서 플럭스, 그 다음에 자재, 그죠? high strength steel, 뭐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thick sheet rigid construction,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그죠?
자, fine grain 뭐 이든 아니든 그죠? 일단 강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탄소를 많이 넣는 거야. 탄소가 많아지면 자, 마르텐사이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르텐사이트는 어떻게 생기냐? 탄소가 높은 상태에서 금냉이 수반되면 생겨요. 금냉이 수반되면 확산할 시간이 없어요. 뭐가? 탄소가 안정화될 시간이 없어서 자, 요렇게 있다가 그죠? 원자가 탄소가 이런 데 낑겨요. 그래서 이렇게 철원자 격자 구조가 BCC에서 BCT 테트라고널 형태로 바뀐 걸 우리가 마르텐사이트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프리히팅 템퍼러처, 프리히팅을 통해서 수소도 날릴 수 있고 냉각 속도도 완화할 수 있어요. 냉각 속도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마르텐사이트 확률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working temperature, construction part, 그죠? 자, 다양한 것들이 이제 크랙의 원인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헬륨에 들어가는 과정, H2 플러스 O, 2H 이렇게 들어가서 수소 원자들이 확산을 합니다. 디퓨전을 합니다. 그죠? 디퓨전을 하는데 자, 철의 온도에 따른 수소 영향을 보면 온도 높으면 수소 많죠. 그죠? 물론 요구관이 좀 떨어지지만 높은데 좀 많이 있다가 퍼져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동. 그죠? 자, 방지 대책은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없애면 돼요. 하나씩 보면 경화 조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가 많으면 안 돼요. 탄소가 많으면 이게 마르텐사이트 관계가 있죠. 그죠? 마르텐사이트 민감한 susceptible microstructure와 관계가 있습니다. TMCP 강제 같은 걸 쓰면 되겠죠. 그죠? TMCP 강제는 설모 메카니컬 컨트롤 프로세스가 플레임이고 얘는 쉽게 말해서 탄소가 작지만 강도 인성이 우수한 강종이에요. 어떻게? 파인 그레인을 만들어서 그죠? 결정리 미세화강을 만들어서 그죠? 이게 뭐 1차, 2차 가공 이후에 가속 냉각을 통해서 그레인이 작은 상태를 잡아서 그대로 갖고 오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불안정한 강종이에요. 그렇지만 강도와 인성이 좋다. 탄소가 작다는 장점. 그래서 용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은 급열금냉을 수반하는데 탄소가 작으면 마르텐사이트가 될 확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용접성이 좋다. 예열을 하면 냉각 속도를 완화할 수 있어요. 그죠? 열을 좀 높여놓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접부의 수소량을 좀 떨어뜨린다. 로우 하이드로겐 저수소 용접봉을 쓰고 용접 재료를 베이킹, 드라이, 건조를 시킨다. 수소 제거 처리, 소킹 같은 걸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예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자, 응력 제거 열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죠? 어떤 거? SR, Stress Relieving Annuling이라고 하죠. 그죠? Stress Relieving Annealing. 그죠? 자, 용접부 수소 제거 이런 걸 할 수 있다. 자, 옆에 우측 그림은 토우에서 생긴 토우 크랙. 지금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것도 좋은 균열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언더비드 크랙, 비드 밑 균열. 물론 루트도 안 쳤어요. 그죠?